새벽 5시 30분, 명동역 9번 출구 앞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24살 한유진,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유진은 동아백화점 1층 여성복 매장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때로는 8시까지. 하루 10시간을 그녀는 서서 일했습니다. 발목은 늘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지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가방 속에서 꺼낸 건 낡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표지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안의 그림들은 달랐습니다. 섬세한 선으로 그려진 원피스, 우아한 곡선의 블라우스, 따뜻한 느낌의 코트. 모두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옷들이었습니다. 유진은 백화점 직원이 되기 전 작은 패션 디자인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2년 과정 중 1년 6개월을 채웠을 때였지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숫자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유진아, 학원은 그만두자. 엄마가 낫고 나면 다시. 어머니는 병상에서도 딸을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없을 거라는 걸.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말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동아백화점의 계약직 공고를 받습니다. 월급 180만 원. 3개월마다 재계약. 그녀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백화점 매장은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을 뿌렸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지요. 고급 브랜드의 옷들이 마네킹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벌에 50만 원, 80만 원, 어떤 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유진은 하루 종일 그 옷들을 만지고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권했습니다. 고객님, 이 원피스 정말 잘 어울리세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옷은 달랐습니다. 3년 전 할인 매장에서 산 검은색 바지에 2년째 입고 있는 흰색 셔츠.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한 조끼였지요. 손님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만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유진은 직원 휴게실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화점 뒤편 계단에 앉았지요. 가방에서 꺼낸 건 집에서 싸온 김밥이었습니다. 참치 캔 하나를 넣어 만든 김밥. 그것이 그녀의 점심이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씹으면서도 그녀의 눈은 스케치북을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 매장에 들어온 새 컬렉션의 드레스. 그 소매 라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연필을 들어 재빨리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만의 변형을 더했지요. 소매를 조금 더 넓게, 허리선을 좀 더 높게. 한유진 씨, 휴게실도 안 가요? 같은 매장 선배 지연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30대 중반, 그녀 역시 계약직이었지요. 네, 여기가 더 편해서요. 유진이 스케치북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그림 그렸구나. 그걸 언제까지 계속할 거야? 현실을 봐야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퇴근 후 유진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 4호선을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신림동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5평 남짓한 공간이 그녀의 전부였지요. 야옹. 현관문을 열자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달려왔습니다. 콩이. 2년 전 비 오는 날 길에서 주워온 고양이였습니다. 유진은 무릎을 꿇고 콩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도 잘 있었어? 콩이가 가르랑거리며 그녀의 턱을 핥았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10시, 그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온라인 패션 강의 사이트였지요. 월 29,000원,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였습니다. 패턴 제작, 봉제 기술, 원단 선택. 하나하나 필기하며 공부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그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엄마한테 제가 만든 옷 입혀드릴게요. 핸드폰 화면 속 어머니의 사진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 그 사진을 보며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인생을 바꿀 작은 사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지요. 매장 입구에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 한산한 시간대였습니다.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지요.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코트 소매는 해져 있었고 단추 하나는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매장 안쪽에서 동료 직원 수진이 작게 혀를 찼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옆에 있던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냄새 안 나? 좀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은 재고실로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다른 손님들에게 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정중하고 따뜻했지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의외였나 봅니다. 아, 저는 그냥 구경만. 네, 천천히 보세요. 추우신데 따뜻한 차라도 드릴까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지요. 진열대의 옷들을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급한 발걸음으로 한 여성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요. 핸드폰을 귀에 대고 큰 소리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쪽이 먼저 약속을 어긴 거라고. 그녀는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인 옆을 지나가다가 그만 노인의 가방에 부딪혔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노인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낡은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가방 안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갑, 손수건, 약봉지 몇 개,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아이고. 노인이 작게 신음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명품 핸드백의 여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지요. 죄송합니다. 유진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웠습니다. 약봉지, 지갑, 손수건,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진이 물건들을 모두 주우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미안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습니다. 가죽이 낡아서 실밥이 다 풀려 있었지요. 이대로는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유진은 일어나서 재고실로 갔습니다. 수진과 민지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바느질 세트를 꺼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노인을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매장 한쪽에 있는 작은 소파였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아니, 이런 걸. 괜찮아요.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유진은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가죽 부분을 조심스럽게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가방. 아들이 초등학교 때 사준 거예요. 유진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느질을 하면서 들었지요. 첫 월급 타서 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때 그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있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그래도 이 가방 들고 나오면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요. 유진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자신의 어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더 오래 쓰시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유진은 바느질을 마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튼튼하게 다시 붙었지요. 다 됐어요. 이제 쓰셔도 돼요. 노인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으로 꿰맨 부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꼭 안고 천천히 매장을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유진이 손을 흔들었지요. 재고실로 돌아온 유진에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해줘? 너 친절해도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봤자 우리 월급 오르는 것도 아닌데. 민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소중히 안고 있었지요. 그날 밤 유진은 원룸에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노인의 코트가 떠올랐습니다. 해진 소매, 다른 색깔의 단추. 그녀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코트를. 언젠가는 이런 옷을 만들고 싶어. 유진이 콩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백화점 천장의 CCTV가 오늘 오후의 모든 장면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영상이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8시 50분이었습니다. 출근한 직원들이 백화점 지하 직원실에 모였습니다. 매일 아침 진행되는 조회 시간이었지요. 여성복 매장 매니저 오미라가 앞에 섰습니다. 오미라는 35살이었습니다. 정규직이었고 이 매장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지요. 짙은 화장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어제 근무 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들었지요. 한유진 씨. 오미라가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매출도 안 되는 손님한테 10분이나 매달려 있었다던데요. 그 시간에 다른 손님 한 분이라도 더 응대했으면 매출이 올랐을 텐데.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님이 도움이 필요하셔서. 도움. 여기가 자선단체예요? 우리는 매출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오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바닥만 보고 있었고 민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요. 선배 지연만 유진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계약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미라의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졌습니다. 유진은 탈의실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백화점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제1회 동아백화점 직원 디자인 공모전. 만 30세 이하 직원 대상. 의류 디자인 도안 제출. 최우수작은 실제 제작 후 매장에 진열. 부상 300만 원. 유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마감은 일주일 뒤였지요. 그날 밤 유진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콩이가 무릎에 올라왔지만 내려놓았지요. 미안해, 콩아. 오늘은 집중해야 해. 연필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머니와의 기억이었습니다. 8년 전 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남산을 걸었지요. 등나무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보랏빛 꽃송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유진아, 예쁘지? 엄마는 이 꽃이 참 좋아. 왜요? 희망의 색깔 같아서. 겨울이 지나면 꼭 피잖니.
아무리 힘들어도 봄은 온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유진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등나무꽃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 보라색 그라데이션에 흐르는 듯한 주름, 소매는 꽃잎처럼 가볍게, 허리선은 우아하게. 밤 12시, 새벽 2시, 4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필이 부러지면 다시 깎았고 지우개가 다르면 새 것을 꺼냈지요. 새벽 5시, 드디어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등나무꽃 드레스 마이너스 희망의 봄. 제목을 적었습니다. 도안 아래에는 설명을 달았지요. 이 드레스는 겨울을 견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온 이들에게 봄은 반드시 온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유진은 도안을 투명 파일에 넣어 가방에 챙겼습니다. 인사팀에 제출하기 위해서였지요. 출근해서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도안은 책상 위에 잠시 놓아두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출하려고 했지요. 그날 유진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주말 세일이 끝나고 재고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가졌지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 도안. 유진이 급하게 탈의실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책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사물함을 열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투명 파일째로 사라져 있었지요. 혹시 누가 내 도안 봤어요? 유진이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도안? 못 봤는데?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밤을 새워 만든 도안이었습니다. 백업도 없었습니다. 스케치북에 그린 원본 하나뿐이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공모전 1차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게시판 앞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유진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없었지요. 오미라 마이너스 등나무꽃 드레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 언니 대단하다. 디자인도 하네.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오미라가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려봤는데 붙었네. 재미있는 걸. 그녀의 손에는 A사 용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린 도안이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선 하나, 색 하나 틀리지 않았지요. 유진이 다가갔습니다. 그거, 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미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그 디자인. 제가 그린 거예요. 월요일에 탈의실 책상에 놓았던.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집에서 그린 건데. 오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설명 부분까지 똑같아요. 제 글씨예요. 증거 있어? 오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원본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럼 내가 내 거 보고 따라 그린 거 아니야? 계약직 주제에 매니저 모함하는 거야? 주변 직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유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지요. 유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본도 과정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콩이가 다가와 볼에 얼굴을 비볐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어머니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해져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 딸. 힘들지?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유진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유진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했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동아그룹 비서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진은 본사에서 온 전화에 당황스러워하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유진은 본사 연락을 받았지만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10시 약속이었으니 1시간만 일하면 되었지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왜 본사에서 부르는 걸까? 매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유진 씨, 매니저님이 찾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재고실로 갔습니다. 오미라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백화점 경비팀장도 함께 있었지요. 한유진 씨, 가방 좀 보여주세요. 오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가방이요? 네. 지금 당장요. 유진은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낡은 검은색 크로스백이었습니다. 오미라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지퍼를 열었지요. 그리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오미라의 손에서 스카프 하나가 나왔습니다.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지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가격은 85만 원. 그게 뭐예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물어봐야죠. 왜 우리 매장 상품이 내 가방에 들어있어? 오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그런 거 안 넣었어요. 처음 봐요. 처음 봐. 내 가방에서 나왔는데. 경비팀장이 스카프를 확인했습니다. 태그가 그대로 붙어 있었지요. 이거 미결제 상품 맞습니다. 밖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가난한 애들은 다 그래. 민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안 했어요. 누가 넣은 거예요? 또 남 탓이야? 도안건도 그렇고 이제는 절도까지. 오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이 가방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역시 가난한 사람은 다를 줄 알았죠. 그 말에 유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열하기 시작했지요. 매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유진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하시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날의 노인이었지요. 하지만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오미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정명숙입니다. 동아그룹 회장이지요. 매장이 술렁였습니다. 정명숙. 동아그룹 창립자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회장직을 맡고 있었지요. 백화점, 호텔, 유통업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경비팀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명숙 회장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지요. 일어나세요, 유진 씨. 유진은 멍한 얼굴로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명숙 회장이 뒤따라온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태블릿을 꺼냈지요. 보시죠. 태블릿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며칠 전 오후였습니다. 유진이 무릎을 꿇고 노인의 물건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꿰매주고 있었지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명숙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나를 피했지요. 냄새난다고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탈의실이었지요. 유진이 매장으로 내려간 뒤였습니다. 오미라가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책상 위에 투명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 넣었지요. 그게 아니라. 오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기 전이었지요. 오미라가 유진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카프를 넣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오미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정명숙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미라 매니저,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절도 및 무고죄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비팀장이 오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는 이미 많이 드렸습니다. 당신이 유진 씨에게 했던 모든 것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미라는 끌려나갔습니다.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명숙 회장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 회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정명숙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한 건 등나무꽃 드레스. 아름다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CCTV에 당신이 밤새 그림 그리던 모습도 있더군요. 원룸 창문 너머로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진짜 인재요. 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명숙 회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디자인팀으로요. 유진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정명숙 회장이 떠났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유진아.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믿어줬어야 하는 건데. 괜찮아요, 언니. 유진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지요. 그날 저녁 유진은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이었습니다. 엄마. 유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엄마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유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디자인이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정규직 제안도 받았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이제 제가 만든 옷 입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곧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유진은 콩이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명동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화려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 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도 이제 그 빛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유진은 동아그룹 본사 15층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명숙 회장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지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명숙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넓은 회장실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정명숙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유진 씨. 소개할게요. 우리 회사 부사장 박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도 인사했지요. 유진 씨,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정명숙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긴 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당신은 동아그룹 디자인팀 정규직 사원입니다. 정명숙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고용 계약서였지요. 월급은 연봉 3,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 어머니 치료비는 회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 복지 제도입니다.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 당신도 이제 정규직이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세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걸 드리는 것뿐이에요. 정명숙 회장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등나무꽃 드레스. 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입니다. 실제 제작에 들어갈 거예요. 봄 시즌 쇼윈도우 전시작으로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지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오늘 재활치료 어땠어요? 유진이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물었습니다. 좋았어.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 다음 달이면 퇴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정말요? 응. 내 덕분이야, 유진아. 제 덕분이 아니에요. 엄마가 강해서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유진아, 나 부탁이 있어. 뭔데요? 내가 만든 드레스. 그거 나도 보고 싶어. 엄마 퇴원하면 같이 보러 갈 수 있을까? 유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하죠. 제일 먼저 엄마한테 보여드릴게요. 2월 초였습니다. 봄 시즌 매장 리뉴얼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아백화점 1층 중앙 쇼윈도우. 가장 눈에 띄는 자리였지요. 유진은 디자인팀 직원들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쇼윈도우 안에는 마네킹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걸린 드레스. 등나무꽃 드레스였습니다. 보라색 그라데이션이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주름은 살아있는 꽃잎처럼 자연스러웠지요. 소매는 가볍게 퍼져 있었고 허리선은 우아했습니다. 예쁘다. 옆에 서 있던 디자이너 선배가 감탄했습니다. 유진 씨,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유진아. 유진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혼자 왔습니다. 옆에는 정명숙 회장과 박태성 부사장도 함께 있었지요. 엄마. 유진이 달려갔습니다. 퇴원했어.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깜짝 선물해주고 싶었지. 정명숙 회장이 휠체어를 밀며 쇼윈도우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드레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우리 딸이 이런 걸 만들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남산에서 봤던 등나무꽃. 그럼. 기억하지. 내가 좋아하던. 이 드레스는 엄마를 위해 만든 거예요. 엄마가 말했잖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고. 어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정명숙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박태성 부사장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 씨. 정명숙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 손끝의 따뜻함을 잊지 말아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진심은 타고나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당신은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은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콩이가 반겼지요. 유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명동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속에 자신이 만든 드레스가 빛나고 있었지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보답받는다. 나는 그걸 증명했다.
콩이가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유진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그녀는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지요.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뿐이었지요. 엄마, 우리 해냈어. 유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였지요. 여전히 평범했지만 뭔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콩아, 다녀올게. 고양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가방을 메었습니다. 새 가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직원 선물이었지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누군가도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려 하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고.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9번 출구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지요. 백화점 건물이 보였습니다. 1층 쇼윈도우에 자신의 드레스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 여러분, 유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겠지요.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은 옷을 만들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것입니다. 상처는 봉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꽃이 피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보답받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것이 유진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